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남 학생 교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된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경찰이 다중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민직선 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생교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 지급됩니다. 지난해부터 준비가 시작돼 결론이 나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무안군과 5개 시지역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바우처 형태로 전남 지역에 국한되고 사용 범위도 교육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지급 기한은 오는 2025년 2월까지 1년간으로 이후에도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반려된 상황이죠.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1년간을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교육수당 지급이 결정된 것은 김대중 교육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돼 현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남도의회에서도 보건복지부가 협의하도록 된 조항을 승인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전남교육회의 등 시민단체도 전남교육청의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마쳐야 학생교육수당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남 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인구 소멸과 교육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 전남도와 시군 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 김대중 교육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외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게 첫 발을 내딛게 된 전남 학생교육수당이 1년짜리 한시적 복지에 머물지 않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첫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고민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목포의 한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폭이 매우 좁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폭은 3.3m 이상이 돼야 하지만 폭이 2m에 불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주차를 하더라도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보면은 좁아가지고 아예 내리기가 힘들고요. 목포의 또 다른 공용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뒤 휠체어를 차에서 내렸지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홈이 파져 있어 휠체어에 작은 보조 앞바퀴가 끼어버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돌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용하는 데가 너무 어렵죠. 휠체어가 넘어져서 장애인들이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미관과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목포시가 58곳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잔디블럭을 설치한 곳은 15곳에 달합니다. 잔디블럭 특수성이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제 다른 재질로 메꾼다든지 그 틈을 안 주게끔 최대한 그런 것을 하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장애인 주차구역이지만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무늬만 장애인 구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늦은 밤 목포 하당의 한 도로. 순찰차 4대가 줄지어 어디론가 갑니다. 사건 발생 출동이 아닌 관내 순찰에 나선 순찰차들입니다. 순찰차들이 이처럼 한꺼번에 출동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 최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선 겁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뒤 8월 한 달간 살인 예고와 관련한 전남 지역 112 신고는 모두 30건. 그 가운데 80%가 다중 밀집 장소를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다중 밀집 지역과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이 좀 더 안심하고 평온한 일생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찰차뿐만 아니라 도보 순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동대원들은 상권 밀집 지역과 주치자들의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예방 순찰 중인데 위험 인물이 보일 때 테이저건으로 즉시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동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거리에서 그리고 도로에서 경찰관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자 시민들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목포에도 묵지막 폭행도 일어났다고 했는데 경찰분들께서 밤에도 계속 이렇게 순찰 돌아주시니까 좀 안전하기도 하고. 전남경찰청은 목포와 순천, 여수, 광양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집중 순찰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알록달록 가을 꽃들로 뒤덮인 순천만 국가정원. 크고 화려한 봄꽃과는 다른 빨갛고 노란 가을꽃만이 낼 수 있는 수수한 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끝없이 펼쳐진 노란 코스모스가 일찌감치 가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정원박람회에는 노란 황화 코스모스가 만개해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박람회 반대편인 순천 동천 인근에는 떨어지는 낙엽들 사이로 억새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억새길을 따라 걸으며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해봅니다. 꽃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여름에 왔을 때랑 느낌이 되게 좀 다르네요. 네, 가을 꽃들 만끽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은 세계절을 맞아 국화와 맨드라미, 버들, 마편초 등 가을꽃 43만 본을 심으며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 조직위는 오는 추석 연휴까지 국화 23만 송이가 모두 식재되면 전국에서 가장 일찍 국화가 만개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화가 만개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억만송이 국화가 펼쳐지는 국가정원 오시기 바랍니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이라는 세 번째 계절을 맞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광양의 한 시골 마을. 지금은 평화로운 모습이지만 70여 년 전 여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주민 4명이 빨치산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곳입니다. 가운데 큰아버지가 그리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 편상 우리가 지샘 곳이 있어. 우리가 큰아들이 큰며느리라는 게. 민간인 희생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올해 진행된 여순 사건 유적지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발굴한 광양 지역 여순 사건 유적지는 모두 20여 곳. 지난 2012년 광양 지역 호국 항쟁 사적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순 사건 유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여순 사건 당시 미군이 촬영했던 유적지의 위성 사진을 확보하고 빨치산 주둔지 등을 새롭게 발굴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적지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가장 주된 의의라고 할 수 있고, 광양시는 이번에 발굴한 여순 사건 유적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주요 유적지에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내판 설치라든지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함께 다크 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이 짧고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 이상이 지난 탓에 일부 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발생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순 사건 사실 조사 과정에서 유적지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여수 돌산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오픈 열흘 만에 방문객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경관과 이곳에만 있는 전용 메뉴를 즐기기 위해 관광버스까지 찾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 생겼고 물부터 멋있고 뭐 이래가지고. 하지만 인근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섰습니다. 도로맨 바깥 차선은 아예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교통 안내원을 배치했지만 역부족.
점심시간 매장에서 빠져나오는 차와 들어가기 위해 줄 선 차가 뒤섞이자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기도 합니다. 많이 불편하죠. 평일날은 좀 괜찮은데 주말에는 차가 거의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근 상인들도 무단 주차 차량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추석 끝나고 그 이후에 등금달이 연휴 때 이거 장사를 접어야 되나 어떻게 될지. 현행법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장은 기준에 못 미쳐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같은 업체의 둔덕동 매장도 교통 체증이 심해 결국 업체가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가변 차로를 넓혔습니다. 여수시는 돌산점도 둔덕 사례처럼 주차장 공간을 터 가변 차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업체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영업점 땅하고 지금 보도 일부를 점용 허가를 받아서 가변 차로를 좀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또 주차장 만차 시 기다리는 차량을 돌려보내고 직진 신호 시간을 늘리는 등 추석 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